샬롬,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턴가 12가에 위치해 있는 장수 한방병원에 우리 장재수 원장님 그리고 신천호 부원장님을 모시고 한방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도 우리 장수 한방병원에 전화를 먼저 소개를 제가 좀 하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장수 한방병원 전화번호는 213-381-7575. 우리 부원장님께서 381에 치료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주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게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자, 우리 장수 한방병원 하면 척추 치료 그리고 척추 치료하면은 장수 한방병원 맞죠? 늘 저도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기억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그 유튜브 이제 나오시는 걸 보니까 두 분 다 너무나 화면도 잘 받으시고 말씀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과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뭐 척추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척추 치료는 뭐 너무나 잘들 아시니까 오늘 이제 먼저 저희 그 진행을 하면서요. 지난번 유튜브를 보시고 사연이 들어왔어요. 예. 사연이. 자, 이제 어디서 오셨냐면 워싱턴주 저 위네요. 워싱턴주 타코마라고 하는 그 시리에서 줄리리 씨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그 사시는 데는 그 타코마 쪽에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육해 공군이 다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타코마 쪽이. 자, 그런데 이제 그 타코마 쪽에는 그렇게 한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하나 보내주신 사연은 이제 그 보약이 무엇인지 또 보약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는 주로 이제 백인들도 많고 뭐 이제 남미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약이 뭔지 보약을 먹어도 되는지 오늘 우리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약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요? 첫째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그 허약 처질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를 돕기 네. 위해서 네네.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한 후에 또 이 면역력이 약하면 다시 또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면역력을 치료해주는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약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치료 전 네. 또 치료 후에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줄리리 씨께서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개론적인 거고 과연 보약을 그 의미가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부원장님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보약이라는 네. 그 한문의 의미로 본다면은 네. 보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강한다. 보강한다. 그러니까 보강의 의미는 사실 허한 분들한테 보강이 되는 거죠. 꽉 차 있는 분들한테는 보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허한 분의 그 체질 그리고 허함 상태를 보강해 주는 것. 그래서 그 보강해 줌으로써 오는 것이 바로 치료적 기능과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면역력 기능. 이렇게 치료적 기능과 예. 그다음에 면역력 기능.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에게까지 보약을 권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이 예전보다는 못할 것이고, 연세드신 분, 그 또 일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권하는데 좋은데 지금 이분이 얼마만큼 건강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이가 드셨다면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사연 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한 40대 정도 전후반 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본인이 보통 이제 그 보약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할 때는 벌써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보통 심리적으로 좀 뭔가 허약한 느낌이 그 안에 있나 보죠. 보통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죠 여성분들은 이제 그 갱년기 또는 이제 뭐 아기 낳았을 때 산후 이제 조리로
만약 산후조리로는 어떻습니까? 이 보약을 먹어도 되는지요? 제가 네, 산후에 다 보약을 드시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오늘 이게 요 사연하고는 조금 틀린 이야기인데 그러면 산후나 아니면 여성분들 갱년기에 왜 보약이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산후에는 애를 낳고 난 후에 네네네. 많은 그 피를 쏟고 그러면은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보약을 예. 드시고 예. 또 갱년기는 갱년기 전후로 그 호르몬 변화가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보약을 드시면은 갱년기 증상이 감소가 되고 치료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갱년기 이제 이걸 뭐 갱년기는 맞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맞이하고 싶다고 해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겪고 싶다고 겪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 예. 신체상으로 또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러면은 갱년기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아기 놓으신 분들은 필히 이 보약을 좀 드시는 게 개인한테도 그렇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럼 좋으시겠네요. 예. 맞나요? 지금 대부- 이제 네. 보약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막연하게 지금 보약 네, 이렇게 네, 되고 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갱년기일 때 어떤 보약 예. 이제 또 그것에 맞는 보약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맞는 보약을 찾아야 되고 또한 체질에 따라서 맞는 보약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보약을 먹는 게 좋으냐라는 것 일단 먹는 것이 좋지만은 네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데 야, 아마 근데- 체질은 원장님이 설명 잘해 주실 그래요? 겁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지금 줄리 씨가 보내준 그 두 번째 사연을 벌써 깨뚫고 계시는데요. 여기 두 번째 그 사연을 보면은 몸이 본인이 아마 허약하신 모양이에요. 네. 허약하기만 하면 체질에 상관없이 어떤 보약이든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얕은 상식으로는 체질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체질은 보통 이제 4가지 체질이 있어요. 네 가지 체질이요? 예, 예. 어. 태양 체질이 있고 네. 태음 체질이 태음. 있고 소양 체질이 있고 소음 체질이 있는데 예. 그 체질에 관한 약을 지어서 먹게 되면 체질이 잘 안 맞았을 경우 약을 음흠. 안 맞았을 경우에는 가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요. 예. 부작용이. 예. 그게 뭐 이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체질에 맞춰서 약을 드시면은 음흠.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요? 체질이 안 맞았을 경우는 부작용이 생기지만은 네네. 체질이 맞았을 때는 아주 효과가 좋고 또 보통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서 약을 짓는 경우는 네네. 체질에 상관없이 음흠. 보통 사람이 다 드실 수 있게끔 그런 약들을 주로 처방합니다. 네네. 이제 체질 약만 따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 그런 분들이 있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다 드셔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주로 처방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 그 광고를 듣거나 이러면 뭐 십전대보탕 또는 뭐 공진당 뭐 이런 이 문안들을 보거나 광고들을 많이 보거든요. 몸에 좋습니다 하는데 그게 다 좋은 거 아니네요.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4가지 체질 중에 자기 체질에 맞는 그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수 한방병원에서 그 오랜 그 고민 끝에 원장님께서 예. 그 장수 백년단 예. 이거를 이제 제가 그걸 만드시고 그거-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출시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그 보약은 예. 공진단은 네네. 어떤 약이냐 하면은 공진당 백년단. 백년당 백년단은 어떤 예. 약이냐면 우리가 보통 허약 체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네. 기가 허해서 기허. 기허. 예, 기가 네네. 허해서 오는 체질. 네네. 그다음에 혈어. 혈어. 피가 부족하거나 피가 엉켜서 잘 아. 순환이 안 됐을 때 오는 거. 그다음에 양허. 기허, 혈허, 다음에 양허. 예. 그다음에 양허는 어떤 경우냐 몸이 냉해서 오는 체질. 예, 또 한 가지 체질. 음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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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허는 몸에 열이 네네. 음허 열이 나서 오는 체질. 네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체질을 한 사람이 2가지
기어 증상도 있을 거고 양어 증상도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음어 증상도 있을 거고 혈어 증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겠네요. 보약을 먹을 때 한 가지 약, 예를 들어서 기어약만 먹게 되면 다른 증세는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보약을 또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 저희 그 한의원에서 만든 백년단은 네. 모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드셔도 예, 예.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약이 바로 백년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수한방병원의 그 백년단 이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잘못 발음은 또 큰일 나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많이 찾으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은요. 지금 저기 뉴욕에 계시는 김생님이라는 분이 지금 또 하나 그 유튜브를 보시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즘 유튜브가 아주 인기인가 봐요. 네, 유행이죠. 예, 저도 봤습니다만은 자 보약의 종류가 이게 이제 중복되는 예를 들어 뭐 오버랩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보약의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기획은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그 보약의 종류를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리고 이게 보약을 먹으면 노화를 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예. 분명히 노화는 예방됩니다. 보약을 먹으면 보약을 먹으면 몸이 보약을 먹으면 왜 좋아지느냐면 그 약을 먹음으로써 자기 오장육부 장기가 허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 보충해 주면은 그 기능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원상태로? 네, 원래 자기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그 기능 상태로 회복이 되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원장님 보세요. 저희가 이제 기능이 다시 전체로 회복된다 그러면 네. 보통 이제 40대 이건 뭐 19금적인 아닌데 뭐 40대나 50대, 60대 남자들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도 그러면은 가능한가요? 뭐 그럼요. 이거는 뭐 비아그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 케미칼도 아니고 그냥 한약으로 하는 보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은 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 이 LA 쪽에 장수 백년단 이런 소문들이 많은데 자 그럼 장수 백년단 이거는 뭐 지금 원장님 상품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제조법이 다른 한의원도 여기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제조 다른 보약들하고 특별히 뭐 차이 나는 점 아니면은 제조 과정이 뭐 다른 점 뭐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종류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말씀드려 해주시죠. 보죠. 네. 일단 종류는 많은가라는 질문인데 네네. 그 이제 종류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시만요. 원장님 말씀한 대로 부원장님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뉴욕에 계신 김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좀. 예. 그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네네. 아까 원장님 말씀한 가운데에서 보더라도 네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체질에 따라서 체질에 보약이 따라서. 만들어진다. 예. 그럼 체질도 허한 것이 4가지가 있다. 체질도 4가지가 있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써놨습니다. 뭐 기허, 혈허, 양허, 음허. 제가 맞죠, 원장님? 그래서 이제 허한 상태를 네.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4가지 형태 속에서 각각 보약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보약의 종류가 벌써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늘어나는 것에서도 아까 십전대보탕이든지 뭐 공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약들은 그러한 체질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네네. 체질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질과 예, 그러니까 상관없이. 허한 종류에 허한 상관없이 종류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십전대보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이 있고 바로 또 저희가 만드는 장수 백년단도 이러한 체질, 허한 체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먹는 약이다. 이제 이렇게 되죠. 체질에 상관없이 그리고 허할 때 그게 아까
기허든지 혈어든지 양어든지 음어든지 예, 그 다음에 또 관계없이. 어떻게 종류가 주어지냐 예, 예. 하면은 보약이 그냥 이렇게 먹는 것도 있지만 또 기능을 갖고서 그러니까 기능을. 치료 기능을 갖고 만들어지는 보약들이 있습니다. 치료 기능을 예, 치료 제가 기능을 좀 갖고 만들어지는 적고요. 보약들이 네, 있습니다. 치료 기능. 네. 예를 들자면은 심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보약 또는 심신. 예, 네네. 성신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보약. 부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심신은 일반 분들도 알고 아는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성신경은 뭡니까? 성신경은 원장님이 잘 설명하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은 좀 이 용어 자체가 저희가 보통 듣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한번 말씀해. 이제 보통 신경 여러 가지 신경이 있지만은 예. 특별히 성을 관할하는 성신경을 성신경. 말하는 네. 그 신경을 말하는 건데 네네. 그 신경이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되면은 그 기능이 쇠퇴가 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지요. 성기능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보충해주면은 보충해주는 다시 정상적으로 신경이 살아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부원장님께서 요즘에 말씀해 이제 주시죠. 그 성신경과 연관돼서 한의로서 많이 유명해져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귀에 익을 거예요. 예. 산수유라고 많이 아, 들어있죠. 산수유요. 예, 예. 그래서 한약 재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모 회사가 한국하고 여기 LA도 예, 네. 모 회사가 그러니까는 판매를 하죠. 그 성신경을 강화시키는 보약에는 항상 산수유가 들어갑니다. 아, 산수유요? 예. 이렇게 이제 보약들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가진 보약들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체질에 따라서 나눠지는 보약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체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장수백년단의 제조법은 어떠한 제조법을 따르고 있느냐 이제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모든 보약들은 네네. 일단 약재 중심으로 모아집니다. 약재 중심. 예. 그러니까는 성신경 보약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육미지황탕 같은 것은 무슨 태약이라든지 거기에도 이제 산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약재를 중심으로 모아지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또 보약들이 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장수백년단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약재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수백년단은. 이 어떤 기능을 지닌 보약들이 모여서 이 장수 백년단이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본장님. 이제 저희들은 그 약재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진 보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능을. 예, 그러니까 보약인데 기능을 가진 보약이죠. 중심, 네. 예.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가진 보약들이 모여졌느냐 이것이거든요. 그 기능을 가진 보약들의 5가지를 저희가 모았습니다. 아, 5가지요. 예. 예. 이것은 한번 말씀해 5가지 약재를 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잘 얘기하고 있는 그 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사양 대신에 이제 목향 이렇게 해서 4가지 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이렇게 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을 가진 보약들을 중심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래요? 어떤 기능들을 가진 보약들이 중심이 됐느냐? 여기에 장수백년단은 5가지 기능을 가진 보약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5가지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5가지는 이제 그 아까 맨 처음 질문한 장소가 어디죠? 저희 워싱턴 처음에는 워싱턴 타코마고요. 타코마. 그리고 타코마.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뉴욕 쪽에서 예. 유튜브를 보시고 그래서 타코마의 그 육해공 육해공 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거의 다른 사람들의 그 비밀 유지, 보안 유지 이런 것이 많이 보안 유지도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한 6개월을 살아봤기 때문에요.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북한 핵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거의 핵 보유한 그 이제 미군 부대 캠프가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때 신문에 나왔을 때는 한 1,100기가 핵 예.
폭탄 1,100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 정도로, 질문을 예. 드리는 왠지 이런 이유는요. 질문을 하시는 거죠? 보안입니다. 아, 보안. 장수백년단은 그 5가지 기능을 가진 네. 약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안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비밀은 사실상 다 공개하진 못하고요. 네네네. 저희가 2가지만 공개하고 아, 단은? 예, 3가지는 그렇죠. 그게 그 기능만을 기능만?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적으셔야 되겠는데. 타코마의 비밀입니다. 보통은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 장수백년단의 이게 비밀. 군대 아까 군 이야기를 했으니까 군대 같으면 이게 탑시클이거든요. 예. 예, 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장수백년단의 2급 비밀을 공개합니다. 읽으면 안 되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육미지황탕이 있습니다. 육미. 예, 그거는 이게 많이- 용어들이 예, 못 들어보던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육미 육미지황탕. 지황탕. 예, 이것은 사실 참 많이 어렵네. 알려진 이름입니다. 예, 예. 아마 그래요? 저희 진행하시는 분은 건강하셔서 보약을 잘 안 드시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육미지황탕은 말 그대로 6가지의 약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육미지황탕의 효력 좀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육미지황탕 신허, 예. 신허에 주로 쓰는 약입니다. 신허. 예, 그래서 신허가 담당하는 모든 기능이 성기능이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허증이니까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그런 거죠. 뭐 다리가 힘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머리 뭐 귀에서 뭐 소리가 난다든가, 아하. 그다음에 머리칼이 잘 빠진다든가, 이가 잘 흔들린다든가 그런 걸 담당하죠. 신장. 신허라는 예, 게 신이 무엇을 뜻하죠? 콩팥이. 예, 콩팥. 신은 콩팥입니다. 콩팥. 네. 그럼 콩팥과 연관되는 것은 방광도 콩팥과 연관되는 것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신장, 그러니까 신장. 콩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도 다 연관되고. 제가 알기로는 신허 그러면 또 따라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간허라는 말을 또 제가 들어본 적이 예, 있거든요. 신허와 맞나요? 간허에 사실상 육미지황탕이 좋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간허. 그러면 간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정력 예를 들어서 오늘 이상하게 정력을 나왔는데. 담당하는 것이 예, 간하고 신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이렇게 그래서- 포함돼서 말 많이 하고 있죠. 예. 육미지황탕이 6개의 약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숙지황, 산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육미지황탕 6개 속에서 하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예. 계속 산수유가 나오는데 예. 산수유가 그렇게 좋은가요? 네. 그러니까는 정력에 있어서는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력에. 예. 그래서 모 그 회사에 보면 뭐뭐를 그런데 표현할 길이 없네 뭐 이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네. 산수유 한 가지만 먹게 되면 그 산수유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다고 해서 예, 계속 무조건 다 그걸 계속 섭취를 하면 드시면 안 안 되는군요. 됩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약이 효능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약이 효능이 좋은 이유가 네네.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예예.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또 감초가 들어가잖아요. 그 감초가 들어가서 약의 그 독성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쌀밥, 보리밥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고기 같은 거 먹어도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독성이 있어요. 원장님 아주 그냥 결변을. 예, 그다음에 해주시네요. 배추나 무에도 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먹으면 맵고 잘 짜고 알겠습니다. 뭐한 증상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 지금 CH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이제 그 한 1분간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방수 백년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냐 하면은 모든 보약은 다 뭐 허한 사람들이 드시면 되는데 네. 특별히 장수 백년단은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신 분, 네. 갱년기 장애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불면증도 있고 네네. 또 그다음에 뭐 그 예. 수면 장애, 수면 장애. 수면 장애도 네네.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공황장애 요즘. 예, 여러 가지 심신의 문제도 따라오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거 있다음에 그다음에 정력에 관한 거, 예. 그다음에 또 남성들한테 좋은
정력에 예, 예. 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원장님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장수 백년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그 CHTV 1188.org를 참조하시든지 거기 보시면은 전문가와 함께 그 장수 한방병원 이렇게 치면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그게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 제가 이제 전화번호 다 외웠습니다. 213-381-7575. 자, 아까 부원장님께서 써주신 381-7575 기억 다 되시죠? 누구든지. 자, 그래서 이제 찾아주시면은 거기 가셔서 척추에 관한 치료도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 좋다고 하는 그 장수 백년단도 한번 혹시 조금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기회도 주시나요? 찬스도? 혹시 뭐 그런 건 예, 없으세요? 오시면 드릴 수 있죠.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말씀 감사하고요. 장수 한방병원 우리 장 원장님 그리고 이제 신 부원장님 나와 주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그 보약에 관해서 그리고 또 보약이 왜 먹어야 되는지 또 보약을 먹으면은 어떤 그 기능들이 되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무엇보다도 장수 백년단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장수 한방병원에서 나오는 장수 백년단을 드시고 이렇게 기능도 회복되시고 또 몸도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뭐 짧게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네네. 이 보약에 대해서 제일 문의가 많으셔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기운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기가 허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눈이 침침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네네. 분, 걸음을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으신 없으신 분들. 분들.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CHTV 1888.org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전문가와 함께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장수 한방병원 딱 치시면 오늘 나간 이 방송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장재수 원장님 그리고 신 부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